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17장 17. 붉은 신발의 여도인. 저녁빛은 더욱 짙어갔다. 암당 쪽으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빛이 암자 후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운방 바깥의 주곽 위를 비껴 지나온 빛은 뿌리가 굳어진 지 이미 오래인 나무 기둥에 내려앉았다. 7월 밤바람은 시원했다. 그 바람은 먼 산을 둘러서 그곳에 나뭇잎 향기를 묻혀왔다. 이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다. 그것은 일종의 횡포였다. 강경화는 아주 천천히 걸어갔고 육소봉 또한 천천히 걸었다. 강경화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육소봉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다. 환영받지 못할 손님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었다. 정원은 적적했고 사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본시적막한 지방이었다. 적막한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미 깊은 고요의 습관이 들어있었다. 강경화는 살인문 한쪽을 밀어젖히며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들어가시지요. 육소봉 또한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감사합니다. 암자 바깥에도 불빛은 없었다. 지는 해도 여기까지 비치지는 않았다. 육소봉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암자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그가 그 차가운 여도인이 두려워. 그녀와 관련된 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강경화는 차갑게 말했다.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집에는 비록 귀신이 없으나 마음속에는 귀신이 있는 듯합니다. 누구의 마음속에 귀신이 있단 말인가요? 당신이요. 강경화는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귀신 같은데요. 이 한순간의 차가운 여도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다. 그녀는 갑자기 힘껏 육소봉을 밀어서 구석에 있던 긴 의자 위까지 몰아붙이곤 그의 어깨를 누르며 그의 귓볼을 깨물었다. 육소봉은 도리어 웃었다. 바로 한 마리의 아모랑이를 닮은 것 같군요. 지금 당신은 강경화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내가 무엇을 닮았다고? 죽으려는 아모랑이. 강경화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또다시 그의 귓볼을 깨물었다. 육소봉은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들을 보자니 모두가 한 사부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 같소. 모두가 귓불 깨물기를 좋아하니. 강경화는 또다시 눈을 부라렸다. 당신들? 당신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육소봉은 입을 다물었다. 문득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러나 강경화는 늦추려 하지 않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남에게 귓불을 깨물리는가 보군요. 다른 사람 또한 강아지가 아닌데 어떻게 항상 내 귓불을 물 수가 있다는 말이오? 강경화는 더욱 크게 눈을 뜨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강아지가 아니라면 나만 강아지란 말인가요? 육소봉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강경화는 증오에 찬 눈길로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사실대로 내게 말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귓불을 깨물었나요? 당신 단 한 사람뿐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커다란 담력을 가지고 내 귓볼을 깨물겠소? 설빙은요? 그녀 또한 그렇게 커다란 담력을 가지지 않았나요? 그녀와는 여러 번 만났지만 번번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나도 공손했기 때문에 그녀를 깨물지 않았어요. 강경화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지나친 말은 그녀 앞에서 해야 할 것이요. 그녀가 대꾸도 하지 않을까 두렵겠지요. 육소봉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그녀를 두려워한다는 말이요? 강경화는 갑자기 웃었다. 웃는 모습이 어딘가 여우를 닮은 것 같았다. 이때 문 밖에서 한 사람이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해보세요.
육소봉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밖을 내다볼 필요도 없이 설빙이 이미 와 있음을 알았다. 아모랑이 한 마리를 또 만났으니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모랑이 한 마리를 만나서도 이미 이를 그르친 판에 동시에 두 마리의 아모랑이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육소봉은 갑자기 머리가 평상시에 3배쯤 늘어난 듯이 느껴졌다. 머리가 한 말 정도는 되는 듯 했다. 강경하는 키득키득 웃고선 등불에 불을 붙였다. 등불빛이 설빙의 얼굴 위를 비쳤고 설빙의 얼굴 또한 홍당무처럼 붉었다. 먼저 공격하면 이길 수 있고 나중에 공격을 하면 질 것이다. 이 말을 육소봉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설빙을 향해 눈을 치뜨고는 냉랭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나를 보러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설빙이 중얼거렸다. 네,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보러 올 수 없다는 것인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나요? 강경하는 말을 가로채면서 말했다. 우리들은 본래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또한 한 사부 밑에서 오직 사람의 귓볼을 물어뜯는 것을 배웠는데 그녀가 무엇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인가요? 육소봉은 그녀에게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설빙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은 여기에 무엇하러 왔소? 설빙이 말했다. 당신은 분명히 내가 당신에게 물건을 보내려고 온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무엇을 보낸단 말이오? 당연히 저 붉은 비단이지요. 그녀는 침착하게 사실을 말하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육소봉이 도리어 멍해져서는 말했다. 당신은 속이려는 것인가요? 이것은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데 내가 속이려 한다는 것이지요? 육소봉은 거의 소리를 지르듯이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도와 나를 속이려 했는데 그것이 잘한 것인가요? 사공적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 또한 당신의 친구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나요? 육소봉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설빙은 웃음 지으며 쓸쓸히 말했다. 당신 친구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대신했으니 당신은 마땅히 나에게 감격해야 하지 않나요? 육소봉은 멍해져서는 말했다. 당신은 그를 도와 나를 배반하려 했는데 그것에 감격하라는 것인가요? 이 붉은 비단은 당신에게는 쓸모가 없겠지만 그에게는 아주 유용하지요. 나는 단지 그를 도와 이 비단을 여기에 보낸 것뿐인데 어떻게 당신을 배반한다는 건가요? 그녀는 육소봉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고 이유도 육소봉보다 10배나 더 충분한 것 같았다. 게다가 그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까? 당신은 그를 속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고 나서 오히려 의기양양하군요. 내가 왜 당신을 속이려 한다는 건가요? 당신이 나를 도울 수는 있지요. 설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누가 당신을 가리켜 신기하다고 했는지 천하에 다시 없을 팔불출 같은 위인도 당신과 비교한다면 유능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봐줄 수가 없어요. 육소봉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수재가 일개 병사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되었든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여인의 심리란 근본적으로 10이라는 두 글자가 없는 것과 같아서 무엇을 하든지 단지 그녀가 기쁘고 기쁘지 않은 것만 중요할 뿐이니 만약 그녀에게 도리로서 말하고자 한다면 그녀의 이유는 영원히 항상 10배는 더 충분하게 될 것이다. 설빙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당신이 뒤에서 나를 욕해도 나는 당신에게 뭐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대로 나를 찾으려고 하는군요. 강경화가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다. 물은 남을 먼저 제압하고자 하여 천하의 남자들은 모두 가면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요. 설빙이 말했다. 지금 당신은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단지 한마디만 하겠소. 해보세요.
이 비단을 누구에게 주려는 건가요? 여동빈에게 줄 것입니다. 육소봉은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여동빈은 어떤 사람이요? 여동빈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30살까지 살아왔지요? 강경화가 말했다. 여동빈은 바로 여순양이고 낭낭하게 동정호를 날아서 지나간다는 순양진인이요. 그래도 당신은 모르겠나요?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여동빈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백모란이지 수가 놓여진 흑모란이 아니라는 것이요. 설빙이 그 뜻을 이해하고는 말했다. 소동파 즉 소식의 3가지 흰 음식인 쌀밥, 무나물, 소금에 백장미, 백모란, 백년화꽃 3가지를 비유한 걸 두고 말하고 있다. 순양진인의 상 앞에 놓일 것은 무나물이라는 제삿밥이지. 흑모란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미다. 사공적성 또한 나에게 저 단자상자를 누구에게 주라고 한 것은 아니오. 단지 나는 그것을 여동빈의 신상 아래쪽에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그 신상이 저 안에 있나요? 뒤편에 있는 소신전에 있어요. 당신은 여기에 온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나를 욕하는 것은 들었지요. 암당의 뒤에 있는 대나무 숲에는 작은 신전 하나가 있었다. 그 신전의 안에는 늘 밝게 켜진 등불이 있었다. 등불이 똑바로 길게 비추는 순양진인의 상은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비록 정전의 바로 앞에 있는 혈육과 향화의 공물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동빈은 총명한 신선이었고 총명한 신선은 총명한 사람과 매한가지여서 만족하는 것과 즐거움을 알고 있었다. 육소봉은 설빙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와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신상의 아래에는 과연 술을 놓은 흑모란의 붉은 비단이 있었다. 그가 비단을 들어올리자 강경화와 설빙도 그곳으로 왔다. 육소봉은 손에 있는 비단을 보고는 심각하게 중얼거렸다. 비단이 아직 여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강경화는 말했다. 사공적성도 설빙이 당신에게 한 말이 이렇게 빨리 사실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직 와서 가져가지 않았는데 당신이 먼저 왔군요. 육소봉은 갑자기 머리를 들고는 그녀의 눈을 쏘아보며 말했다. 아마 아직 그가 오지 않아서 가져가지 않은 것은 아닐 텐데요. 그가 아니면 누구요? 당신이지요. 강경화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미쳤어요? 내가 저 귀신에게 보이는 붉은 비단을 가져가서 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강경화는 얼굴색이 바뀌었다. 내가 그를 시켜 이 비단을 훔쳐오라고 그랬다는 말인가요? 육소봉은 아무 말도 없었다. 강경화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에게 비단을 여기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다면 그가 어떻게 당신을 데리고 왔나요? 육소봉은 조용히 말했다. 그로 하여금 이곳으로 다 와서 어긋나게 했다면 나를 벗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을 테고 그가 갑자기 양심을 되찾아서 조금이나마 내게 미안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가 일부러 나와 같이 와서 당신 일이라고 생각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지요. 강경화의 얼굴빛이 붉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나를 바로 그 수하대도로 여기는 것 같은데요. 육소봉은 부인하지 않았다. 강경화는 차갑게 웃고는 말했다. 당신은 그리 멍청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애석하게도 한 가지를 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강경화가 말했다. 당신은 강중이가 나의 오라버니라는 것을 잊었소. 내가 어떻게 내 오라버니의 눈을 찌른단 말이오? 이 말이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가 버렸는데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같았다. 육소봉이 오히려 그녀를 맞고는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오. 강경화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또 할 말이 있나요? 한마디만. 좋아요, 한마디만 들어보도록 하지요. 강중이는 여동생이 없고 당신 또한 오라버니가 없소. 당신은 원래성이 강씨가 아니지 않소. 강경화의 안색이 돌연 창백하게 변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나요? 육소봉은 탄식하며 말했다. 난 원래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았는데
하늘이 내가 알고자 하지 않았던 일을 알게 해주었어요. 강경하는 증오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또 무엇을 알고 있나요? 당신은 정말로 내가 말하기를 원하나요? 말하시오. 당신은 본시 강중희에게 시집가려 한 처자였소. 나중에 왜 집을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그 앞에서 일부러 나를 모르는 척했고 그를 찌르려고 하지 않았고 그가 아는 것도 원하지 않았소. 강경아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육소봉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이 이야기는 원래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강경아의 몸은 쉬지 않고 떨고 있었고 이를 악물고 있었다. 맞아요. 나는 강중이와 어려서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자라서 서로를 만나보고 나서는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당신은 집을 나갔나요? 강경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침울하게 말했다. 집을 나가는 것 외에 내가 도망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나요? 그녀의 눈 주위가 붉어졌다. 곧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이렇게 어린 소녀였고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서는 말 못할 힘든 일이 있었음은 당연한 것이다. 설빙도 울려고 하는 것 같았다. 입술을 깨물며 육소봉을 흘겨보고는 말했다. 당신은 그녀에게 더 이상 말을 시키려 하지 말아요. 강경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말하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는 가슴을 펴고 말을 시작했다. 내가 집을 나가기는 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이런 고통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경험을 하기로 했지요. 많은 남자들을 알게 되었고 당신도 알게 된 것이지요. 육소봉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한 사람이 집을 나가서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을 꾸려 나갔다는 것이다. 강경아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강중이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여기는데 그건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은 내가 그에게 시집가길 원하지 않아 그의 눈을 공격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것도 당신이 틀렸어요.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놀라서 창 밖을 보고 있었다. 강중이가 문 밖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녀가 나에게 시집 오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녀를 데려올 수 없었던 것이요. 설빙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죠? 왜냐하면 나는. 강경아가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당신에게 억지로 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강중이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이 아주 처량했다. 괜찮아요. 나도 말을 하겠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찍부터 폐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의 남편 노릇을 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될 수도 없어요. 설빙은 모든 것이 명백해졌고 왜 이런 일을 알게 되었는지 후회스러웠다. 다른 사람의 불행은 자기의 고통이 될 수가 없지 않는가? 강중이가 또 말했다. 경아가 밖에서 했던 일들을 나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녀가 무슨 일을 했든지 나는 그녀가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나는 그녀가 표면적으로는 구속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강경아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다. 한 젊은 여인이 청춘의 고민을 참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무슨 일을 했든지 모두 용서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강중이가 말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그녀가 절대로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육소봉이 돌연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확신할 수 있나요?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이 그녀가 아닌 것을 보았나요? 그의 마음에는 동정과 비통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일과의 관계가 큰 것이어서 거북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강중이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말했다. 당연히 보았지요.
당신은 그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는 걸 어떤 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었나요? 나는 당연히 알아볼 수가 있지요. 나는 그녀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나 당신들은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강중이가 얼굴을 굳히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내가 그녀의 거짓말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육소봉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말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 강경아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강중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강경아는 그의 어깨를 부축하며 말했다. 우리가요. 육소봉은 고개를 떨구고 그들이 가게 내버려 두었다. 등불이 어두워졌고 땅은 청석판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강경아의 발에 신겨져 있는 파란 천의 신발과 그녀의 자색 웃옷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원래 옷 입는 것에 아주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다. 육소봉이 갑자기 말했다. 기다려봐요. 강경아는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이 그녀의 발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뭐가 이상한가요? 육소봉의 눈은 아직도 그녀의 발에 있었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파란 신발 안에 어째서 붉은색이 삐어져 나와 보이나요? 강경아의 얼굴색이 변하였고 자기도 모르게 발을 감추려 하였다. 당신의 웃옷이 길지 않아 발을 감출 수가 없군요. 당신은 왜 파란 신발 안에 붉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건가요? 붉은 신발. 강중희의 얼굴색이 변했다. 강경아는 갑자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군요. 그녀는 공격을 하였다. 난초 같은 가늘고 고운 두 손가락으로 육소봉의 눈을 파려 하였다. 그녀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하였다.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당신이 귓불을 깨물 수는 있었지만 나의 눈동자를 파낼 수는 없을 거요. 그는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고 강경아는 11번이 넘게 공격을 하였다. 얼마나 빠른 공격인가. 강경아는 원래 강호에서 이름난 4명 중에 한 명이다. 그녀들은 사대미인이라고 하는데 4마리의 늙은 아모랑이 같았다. 그녀들의 공격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강호에서만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여인들이 공격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남자들보다 빠르고 무섭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능력은 남자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자들이 공격을 할 때에는 남자들의 목숨을 앗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소봉은 다른 남자들과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강경아보다 더 빨랐다. 강경아가 공격을 하였을 때 그는 손을 들지 않고도 가볍게 피할 수 있었다. 그는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만일 그가 공격을 했었다면 강경아는 도망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강경아는 이를 악물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암기를 받아라. 육소봉은 곧바로 뒤로 7~8척 물러났다. 강경아는 암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공중제비를 하여 도망가 버렸다. 이때 육소봉은 공격을 하여 번개같이 그녀의 신발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녀의 신발만을 쥐었을 뿐 그녀를 잡지는 못했다. 그녀의 파란 신발 안에는 정말로 붉은 신발이 있었다. 수가 놓여진 붉은 신발.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잠깐 사이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육소봉은 뒤쫓지 않았다. 설빙도 쫓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강중희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잿빛 얼굴로 서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는 가버렸나요? 그녀는 갔어요. 강중희는 두 손을 움켜쥐었고 눈가에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구멍 뚫린 두 눈은 이상할 정도로 가엾어 보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가 신고 있었던 것이 붉은 신발이었나요? 강중희의 표정이 더 고통스러워졌고 머뭇거리다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요? 강중이가 대답했다. 나에게는 희미한 기억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해서 기억이 난 거예요. 날카로운 빛이 그의 눈앞에서 번쩍였을 때 그는 그 피처럼 붉은 신발을 본 것이었다. 설빙이 숨을 몰아쉬고는 말했다. 당신의 눈매는 정말 날카롭군요. 나는 그녀의 신발에서 붉은색을 보지 못했거든요. 나도 본 것은 아니에요. 설빙이 놀랐다. 육소봉이 말했다. 나는 단지 그녀의 신발 색깔과 옷이 잘 맞지 않다고 느꼈을 뿐이고 약간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시로 신은 것 같았지요. 그러면 당신은 일부러 그녀를 시험한 것이군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빙은 한숨을 그치지 않고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정말로 위험하겠어요. 육소봉이 웃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보다 당신이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어요. 설빙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거든요. 그가 또 당신을 찾아왔었나요? 감히 그랬지요. 그러면 그의 두 손이 당신 탁자의 고기 접시에 어떻게 올라왔나요? 설빙도 놀라 물었다. 어떤 손말인가요? 당신은 그 손을 못 보았나요?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그 손이 저절로 기어서 접시에 들어갔다는 말인가? 그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추측해낼 수가 없었다. 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공적성은 나에게 물건을 보내놓고는 왜 자기는 당신과 같이 왔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원래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어요.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요. 강중이가 침울하게 말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원래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중이가 놀라서 물었다. 그녀가 아니라고요? 수하대도가 그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녀의 무공이 강하지는 않지만 잠시 사이에 상만천이나 화일범 같은 고수의 눈을 멀게 할 수는 있지요. 강중이가 물었다. 당신은 그녀가 일부러 자기의 무공을 숨긴 것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지요. 강중이는 길게 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그녀를 가게 내버려 두었군요. 육소봉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가 한 사람의 신발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다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의 다리가 잡히더라도 절대로 다시는 걷지 못하기는 하겠지만 강중이가 심각해져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녀가 만약에 이 일과 관계가 없다면 왜 도망가야 하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도 다른 사람들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슨 비밀인가요? 붉은 신발의 비밀이지요. 강중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그 수하대도도 붉은 신발을 신고 있었으니 그녀와 같은 조직의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 자신도 이 말이 얼마나 쓸데없는지 알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수하대도의 무공은 대단해서 남자로 변장하기도 하고 붉은 신발을 신은 아이로 변장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다. 강중희의 얼굴색이 더욱 나빠지면서 처연하게 말했다. 그녀는 워낙 단순하고 아주 착한 여자아이여서 한 남자의 좋은 아내가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나요? 육소봉이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그녀를 못 보았나요? 오래지 않아요. 매년 내 생일이 되면 항상 나를 보러 왔었거든요. 당신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5월 14일입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난 건 언제인가요? 6월 11일. 육소봉은 말을 하지 않았다. 강중희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참고는 긴 한숨만을 내쉬더니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리며 걸어나갔다. 설빙이 그의 고독한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그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참기 힘들까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경하가 5월 14일에 그를 보러 가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왕부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군요. 아마 우연히 일치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왕부 보물창고의 경비는 삼엄해서 파리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수하대도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설빙의 눈동자가 빛나며 말을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어떤 사람이 먼저 왕부에 들어가 그녀를 대신해서 창고 열쇠의 모형을 떠준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 강경하로군요. 설빙은 부인하지 않고 탄식하며 말했다. 그녀는 강중위에게 접근할 수 있고 강중위의 몸에는 그 보물창고의 열쇠가 있지요. 당신은 그녀가 열쇠를 훔쳐서는 모형을 떠서 같은 모양을 만들어 수하대도에게 건네주었다고 말하는 것이군요. 맞아요. 그 수하대도는 그 열쇠를 가지고 창고의 문을 열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그리 이상할 것은 없지만 당신은 두 가지 일을 잊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그 보물창고 문 앞에는 밤낮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지요. 건장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나요? 그가 은둔법이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설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날 강중이가 들어갔을 때 창고의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는데 수하대도는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어떻게 다시 문을 잠글 수 있었을까요? 설빙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지 않는군요. 그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당신이 말해봐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강경화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설빙이 차갑게 물었다. 당신도 그 특별한 방법을 모르는군요.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시험해 볼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지요. 설빙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놀라며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또 취했어요? 오늘은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설빙이 말했다. 당신이 취하지 않았다면 미친 것이 틀림없군요. 제정신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지요. 뭐라고요? 당신은 왕부에 병사가 얼마가 있는지 아나요? 800명 이상 있지요. 당신은 각 병사들이 위력적인 제갈신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누구를 막론하고 발견되면 벌집으로 만들어버리지요.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들 병사 말고도 왕부에는 얼마나 많은 고수들이 있는지도 알고 있나요? 고수들은 구름같이 많지요. 소왕 자신이 백운성주의 권법을 다 익혔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왕부에서 가장 뛰어난 고수가 바로 그라는 얘기군요. 왕부가 금지된 곳이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가면 죽여버리는 것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그래요. 죽고 싶은가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당신은 들어가서 살아서 나올 수 있을 거라 여기는데 무엇을 믿고 있나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빙이 입술을 깨물고는 말했다. 당신은 왜 그런 모험을 하려는 거죠? 강경화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가요? 나는 단지 그녀가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일에 당신은 왜 그리 관심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설빙은 원망스러운 듯 그를 노려보고는 갑자기 뛰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죽으러 가세요. 바람은 더욱 가볍게 불어 적막한 저를 더욱 적막하게 했다. 육소봉은 나갔고 설빙도 따라 나왔다. 우리들은 지금 동남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들이라고? 또 우리들인가? 육소봉의 얼굴 표정이 입에 신귤이 든 사람 같았다. 설빙이 얼굴을 굳히고는 차갑게 말했다. 당연히 우리들이지요. 당신은 나를 떼어놓고 혼자 가려고 했나요? 육소봉은 한참을 생각했다. 이런 여인이 같이 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떼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따라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나 대신 죽으려는 건가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설빙은 또 입술을 깨물고는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죽고 나서는 어떤 모습일까 보고 싶을 뿐이에요. 도로는 모두가 청석판으로 포장된 것이라 단풍잎이 붉은 비단보다 더 붉었고 저녁놀보다 더 찬란했다. 여기가 바로 오양성인가요? 네. 여기에는 먹을 것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먹어보았나요? 아니요, 그러나 들어보았어요. 여기에 어떤 음식이라도 아주 맛있다고 하던걸요. 들은 것을 말해보세요. 대삼원의 대군시, 문원의 백화계, 서원의 정호상소, 남원의 백장라편. 설빙은 서너 가지만을 말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군침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이 조용히 말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것은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설빙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지금 나를 데리고 먹으러 가려는 건가요? 당신이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나를 따라오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보장하지요. 그는 그곳을 와본 듯이 설빙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더니 아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 안은 어두웠고 땅은 이틀 전에 비로 진창이었다. 양쪽에는 각양각색의 가게가 있었고 문은 모두가 좁아 거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런 곳에 맛있는 것이 있나? 설빙은 속으로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오자 외국에 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육소봉이 정말로 그녀를 혼자 여기에 떼어놓을까봐 두려웠다. 이때 그녀는 형용할 수 없이 오묘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 육소봉이 그녀를 속인 것 같지는 않았다. 이곳은 정말로 맛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았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는 냄새인가요? 육소봉이 여유있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지요. 당신이 한번 먹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문 앞에 커다란 화로 위 큰 솥에서 끓이고 있는 것에서 나는 냄새였다. 안쪽은 더욱 더러워서 벽 탁자, 의자 모두가 연기에 그을려 거무스름했다. 간판의 글자들까지도 그을려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냄새가 실제로는 사람을 끄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가게 안의 점원이 솥에서 두 그릇의 고깃국 같은 것을 떠서는 그들에게 주었다. 이곳은 다른 것은 파는 것 같지 않았다. 고깃국은 아직도 뜨거웠고 냄새뿐만 아니라 색깔도 보기가 좋았다. 육소봉은 국숟가락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따뜻할 때 빨리 먹어요. 식으면 맛이 떨어져요. 설빙은 두어 모금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이 좋았다. 무엇으로 만든 것이에요? 고기 외에도 많은 것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먹기에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으면 많이 먹어요. 물어보지 말고요. 그는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는 점원을 향해 이상한 손짓을 하였다. 그 점원은 이런 시골뜨기는 본체만체 하려는 듯 줄곧 곱지 않은 눈길이었다. 그러나 육소봉의 손짓을 보고는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여 웃으며 물었다. 날이 무슨 분부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좀 있지. 알고 있다니요? 사왕. 점원의 얼굴색이 변하였다. 당신은 그 어른을 아십니까? 내 성은 육이다. 너는 가서 그 어른께 알려라. 그 어른이 아실 것이다. 점원은 머뭇거리다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기다리세요. 설빙은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점원이 뒤쪽 살인문을 빠져나가고 나서야 물어보았다. 당신들이 소곤거린 건 뭐예요? 나는 그에게 나를 대신해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이런 곳에서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요? 사왕이지요. 사왕이요? 사왕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육소봉은 이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물어보았다.
방금 지나온 거리에서 무엇을 보았소? 이곳은 거리가 아니에요. 더럽고 좁은 골목에 지나지 않지요. 이곳은 이 성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요. 그래요? 당신은 이 거리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나요? 엉망진창이고 더럽고 다 쓰러져가는 작은 가게가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나요? 그들은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자세히 보았어야 했어요.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는 적어도 나라에서 쫓는 범죄자가 10명은 있었고 20명의 발빠른 좀도둑이 있었고 30명의 살인 청부업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미움을 산다면 당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이곳은 암흑가로군요. 사왕은 이곳의 왕이에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지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은 언제라도 당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대신 싸워달라고 한 건 아니지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싸우는 거라면 나는 당신 같은 좋은 조력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왕을 찾아서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나는 그에게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의 말이 다 끝나지 않아서 점원이 급하게 돌아왔다. 육소봉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친숙하고 더욱 공손해졌다. 당신은 그 어른과 절친한 사이셨군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어른이 나를 기억하시던가요? 기억하고 말고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날카로운 무공의 소유자라고 하셨는걸요. 어른께서는 빨리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뒷문 밖의 골목은 더욱 좁고 악취가 풍기고 있으며 여기저기에 파리가 날고 있었다. 골목의 끝에는 또 하나의 좁은 살인문이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큰 정원이 나타났다. 1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정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도박을 하고 있었다. 구석에는 수십 개의 바구니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안에 독사가 들어있었고 어떤 바구니 안에는 들고양이와 들개가 갇혀 있었다. 한 사람이 바구니에서 누렁개를 한 마리 꺼내더니 옆에 있는 큰 물동이에 담더니 익사시켜 죽여버리는 것이었다. 설빙은 이것을 보고 거의 토할 뻔하였다. 육소봉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은 개를 죽이는 전문가예요. 한 방울의 피도 새지 않지요. 저런 개고기를 먹어야 보약이 되지. 설빙은 입을 열기만 하면 조금 전에 먹었던 고깃국을 모두 토할 것 같아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줄곧 옆에서 도박을 하던 사람들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다가와서는 육소봉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나이는 서로 쳐다보더니 손을 내밀었는데 육소봉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움직이지 않았고 두 사나이가 그를 잡으려 하다가는 스스로 튕겨나갔다. 점원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의 무공이 대단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감히 덤벼서는 큰 코 다치는군요. 정원의 사나이들은 다들 고개를 돌려서는 놀라운 듯 육소봉을 바라보며 슬며시 길을 터주는 것이었다. 점원은 그들을 데리고 작은 잡화점으로 들어가서 아주 좁은 계단을 올라 작은 문 앞에 섰다. 문에는 검은 콩과 두고성에서 만든 발이 걸려 있었다. 사왕께서는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시지요. 이런 많은 시정 잡배들을 휘두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부서진 곳에서 살고 있을까? 설빙은 아주 이상했다. 그러나 이 살인문을 들어서자 그녀는 이상하지 않았다.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설빙은 부잣집의 금지옥엽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조차도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이 된 집을 본 적이 없었다. 집안 모든 물건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품이었다. 차를 마시는 잔도 백옥으로 조각된 것이었고 설탕에 젠 과일을 담는 쟁반도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수정 쟁반이었다. 벽에 걸려있는 서화들 중 두 폭은 오도자 오도현의 인물화이었고 한 폭은 한간의 말 그림이었다. 그림은 여러 폭이 있었는데 모두가 진품이었다. 한 사람이 부드러운 침대에 기대어 미소를 지으며
육소봉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손에는 거의 살이 없었다. 설빙은 이렇게 여윈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손에 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창백한 얼굴은 한 겹의 피부만 남아서 뼈를 덮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침대에는 모피가 덮여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도포가 입혀져 있었다. 설빙은 시정잡배의 우두머리가 이런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육소봉은 걸어가서 그의 손을 움켜쥐었다. 사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 같은 페인을 기억해 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요. 설빙은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번에 나는 당신을 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왕이 웃으며 말했다. 아무튼 당신이 이렇게 왔으니 나는 기뻐요. 나는 일이 있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를 찾아야지요. 당신이 나를 찾아올 생각을 한 것은 바로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표시인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크게 웃으며 설빙을 보고는 말했다. 게다가 당신은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이런 미인을 본 지도 아주 오래되었어요. 설빙의 얼굴이 붉어지며 수줍은 듯 말했다. 저의 성은 설이고 대개 설빙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이 사왕의 몸이 허약하기는 하지만 호기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이 사람에게 받은 인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사왕이 말했다. 설빙, 신침 설씨 집안의 설빙이라는 말입니까? 설빙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왕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내가 무림에서 가장 유명한 미인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요. 그는 힘껏 육소봉의 손을 움켜쥐고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안목은 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도 좋군요. 내가 당신이라면 먼저 술 한 잔을 들이키겠소. 육소봉은 말을 듣고는 즉시 술잔을 비웠다. 탁자 위에는 금으로 된 술단지와 옥으로 된 술잔이 놓여 있었고 술은 호박색이었다. 술이 조금 돌자 사왕이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져가도 좋습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도 당신이 찾도록 도와드리지요. 나는 한 장의 지도를 원합니다. 어떤 지도입니까? 왕부의 지형도입니다. 수비하는 병사들의 위치나 그들이 교대하는 시간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것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왕은 어려움을 나타내지도 않고 왜 그런 지도가 필요한지 묻지도 않았다.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좋아요. 육소봉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우정이 이런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사왕은 만족한 듯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육소봉의 뜻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한 가지만을 물었다. 오늘 밤 어디서 머무를 건가요? 여의여관에서요.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사람을 시켜 그 지도를 보내지요. 강가의 바람은 언제나 청량한 것이다. 밤은 물같이 맑다.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고기잡이 배에는 무수한 별 같은 등불이 켜져 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싶었고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들은 이곳을 좋아하였고 이곳 사람들을 좋아하였다. 설빙이 가벼운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이제서야 분명히 알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육소봉도 인정을 하였다. 더구나 사왕 같은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것이에요. 설빙은 멍하니 강 위의 고기잡이 배의 등불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비추고 있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곳이 좋아요. 앞으로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날씨도 좋고 게다가 맛있는 것도 많지요. 더구나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가서 먹었던 고깃국을 나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무슨 고기로 만든 것인지 알게 된다면 더욱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떤 고기로 만든 것인가요? 뱀고기와 고양이 고기. 설빙은 아직도 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5번이나 토했고 여관에 돌아오고 나서 또 그릇을 찾아 구석에 숨어서 토하고 있는데 위에까지 토해내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보고 있었다. 설빙은 다 토하고 나서 고개를 돌려서는 원망스러운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나쁜 버릇이 있군요.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만을 보기 좋아할 뿐이지요. 설빙은 펄쩍 뛰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괴롭힌 것이 있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군요. 내가 데리고 가서는 그렇게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그녀는 내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말하다니.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감격해야 하겠군요. 그렇지요. 정말 당신에게 감격했어요. 깨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감격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기어와서 그의 몸에 쓰러져서는 그의 귓불을 깨물었다. 그리 세게 문 것은 아니었다. 바람은 가볍고 밤은 조용했다. 두 사람의 젊은 사람이 낯설고 아름다운 도시에 남아 있었다. 육소봉과 설빙 단둘이 말이다. 황혼이다. 또다시 황혼이다. 그들이 손을 잡고 밖에서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에는 아주 큰 편지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4글자만이 쓰여 있었다. 행불용명. 다행히 분부를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석판으로 포장된 거리에 별빛이 비쳐서 거울과 같았다. 설빙은 힘껏 육소봉의 손을 쥐고는 물었다. 당신은 갈 건가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빙이 물었다.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 거죠? 육소봉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설빙은 그녀의 눈에 있는 눈물을 육소봉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렸다. 우리들이 같이 간다면 살아나올 기회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나 나 혼자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라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당신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담소를 하고 술을 마시구려. 누구를 찾아가라는 건가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혀가 있어 말할 수 있는 사람, 입이 있어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지. 설빙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원망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곤 그의 다리를 발로 차며 크게 외쳤다. 좋아요. 나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겠어요. 당신은 콱 죽어버려요. 흥.